김순옥은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혼자가 되었습니다. 흰 상복을 벗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은 그날 저녁, 75세의 그녀는 강남 단독주택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마당의 동백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정호가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여보, 이 나무가 크면 우리도 함께 늙겠지요.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나무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 박성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며느리 최유라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여기가 편하다. 하지만 성현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유라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욕실을 확인하고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어요. 계단도 위험하고요. 저희 아파트는 평평해서 안전해요. 순옥은 매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이 앉았던 안락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혼자 먹는 밥그릇 하나만 놓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옥은 거실 탁상 시계를 보았습니다. 남편이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선물했던 시계였습니다. 시침과 분침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함께 늙자고 했는데 나만 남았네요. 순옥은 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성현이 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유라도 걱정하고 있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순옥은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결국 그녀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첩, 그리고 남편의 탁상시계. 큰 집은 그대로 두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아들 내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성현과 유라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잘 오셨어요.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순옥은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창문은 좁았고 햇빛은 오후에만 잠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을 때 순옥은 가방 속 탁상시계를 꺼냈습니다. 협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째깍째깍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첫 주는 조용했습니다. 유라는 친절했습니다. 아침마다 과일을 깎아주었고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성현도 퇴근 후에는 어머니 방에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알겠다. 하지만 둘째 주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유라는 순옥이 거실에 놓아둔 뜨개질 바구니를 치웠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촌스러워서요. 방에 두시면 안 될까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며칠 후 유라는 식탁 세팅을 바꿨습니다. 순옥이 쓰던 찻잔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녀가 앉던 자리를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부엌이랑 가까워서요. 순옥은 아무 말 없이 새로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성현과 유라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얘기, 친구 얘기,
주말 계획. 순옥은 밥만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라가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순옥은 일어나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유라가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친구들은 순옥을 힐끗 보고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순옥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탁상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서랍 속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것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부터 기록한다. 잊지 않기 위해. 수첩을 덮고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한숨을 내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강남 단독주택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100억 원의 유산을 단독 상속받았다는 것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아직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옥, 성현이에게는 알리지 마시오. 그 아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소. 순옥은 탁상 시계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시침과 분침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순옥의 하루는 일정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유라는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앉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된장국이 짜요. 그래. 순옥은 물을 더 부었습니다. 김치도 좀 덜 쉬었으면 좋겠어요. 알았다. 유라는 포크를 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먹어요. 어머니 세대랑 입맛이 다르니까. 순옥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성현은 신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순옥은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걸레질을 하고 창문을 닫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할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유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한다. 어머니가 하시는 게 소일거리도 되고 건강에도 좋잖아요. 유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라의 친구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4명의 여자들이 거실에 둘러앉아 와인을 마시며 떠들었습니다. 순옥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랑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는 조용하세요. 유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불편할 텐데. 집안일 도와주시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나저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순옥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방에서 꼭 오래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노인 냄새랄까? 환기를 시켜도 그래요. 친구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참아야죠. 시어머니인데. 알아요. 그래서 참고 있는 거예요. 순옥은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조용히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아, 어머니 감사해요. 유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순옥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한다. 아직은 그날 밤 늦게 순옥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현과 유라의 방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실 것 같지 않아?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성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어머니 연금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뭐.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다고. 강남에 그 큰 집 놔두고 왜 여기서 이러는지 모르겠어. 순옥은 숨을 죽였습니다. 집은 아버지 명의였잖아. 그럼 어머니가 상속받았을 거 아니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어? 어머니가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지. 어머니가 돈줄을 맡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짐이야, 짐.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컵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어머니야. 알아, 그래서 내가 참고 있는 거잖아. 유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내 친구 중에 의사 있잖아.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노인성인 지장애 진단서 받으면 후견인 신청할 수 있대. 그게 무슨... 합법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다는 거지. 어머니 나이면 충분히 가능해. 그냥 검사 몇 번 받으시면 돼.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대답 좀 해봐. 마음대로 해. 어차피 내 말은 듣지도 않을 거잖아. 성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 내 말대로 하자.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야. 우리가 제대로 관리해드리는 거니까. 순옥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컵을 협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분노였습니다. 순옥은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대화를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후견인, 인지장애, 재산관리, 펜을 놓고 그녀는 탁상 시계를 보았습니다. 자정이 지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순옥, 성현이는 아직 어리오. 판단력이 약하오. 그러니 당신이 지켜야 하오. 어떻게 해요? 똑똑하게 조용하게. 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있는 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유라가 식탁에 앉았을 때 순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 네, 어머니. 내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유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잘 모르겠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모시고 갈게요. 좋은 병원 알아요. 유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날 오후 순옥은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 깊숙이 숨겨두었던 명함이었습니다. 정인철 변호사. 순옥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순옥입니다. 박정호 씨 아내. 아,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순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맑은 빛이었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주일 후 유라는 순옥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강남의 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대기실은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가 이 병원 신경과 과장이에요. 잘 봐주실 거예요. 유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40대 여자 의사가 친절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요. 순옥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 지금 계절, 대통령 이름. 순옥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일부러 틀리기도 했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인지 기능 평가. 순옥은 천천히 답했습니다. 때로는 멈췄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유라가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 소견. 유라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약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상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정확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공구함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시계 뒷면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나사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내부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톱니바퀴들이 규칙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손톱만 한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녹음기를 시계 안쪽 공간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완벽하게 숨겨졌습니다. 뒷면을 다시 닫고 나사를 조였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시계를 거실 선반에 옮겨 놓았습니다. 며느라, 이 시계 여기 두면 안 되겠니? 네. 왜요, 어머니? 방에 두면 째깍거리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아, 그럼 여기 두세요. 괜찮아요. 유라는 별 관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시계는 거실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소파와 식탁 사이. 모든 대화가 들리는 자리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매일 밤 녹음 파일을 USB에 옮겼습니다. 유라와 성현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여보, 진단서 나왔으니까 이제 후견인 신청하자. 그래.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야 해. 자연스럽게. 어떻게? 내가 알게 걱정 마. 순옥은 이어폰을 끼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첩에 날짜와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1월 15일 후견인 신청 논의. 통장 비밀번호 탐색 계획. 어느 날 오후 순옥은 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라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녀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모님 앉으세요. 순옥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유라와 성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침탈 시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 며느리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급히 뵙고 싶습니다. 순옥은 다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순옥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장에는 여권 사본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유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최영주. 며느리분은 가명을 사용해 왔습니다. 본명은 최영주입니다. 순옥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결혼 기록이 있었습니다. 3번의 결혼. 모두 60대 이상의 남자들이었습니다. 3명의 전 배우자는 모두 결혼일 2년 내에 사망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각각 심장마비, 낙상사고, 수면 중 급사였습니다. 모두 의문사로 분류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금은 매번 3억에서 5억 원씩 수령했습니다. 그 돈으로 신분을 바꾸고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성현과의 결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아드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몰랐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지금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을 겁니다. 순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사모님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아직입니다. 순옥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하지만 변호사님, 저는 75년을 살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정 변호사는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옥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은 버스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누군가는 걸어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유라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친구 만났다. 오래 계셨네요. 점심은 드셨어요? 먹었다. 순옥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피곤한 눈.
하지만 그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난다. 조금만 더. 순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최영주. 3번의 결혼, 3번의 죽음. 이제 4번째. 펜을 놓았습니다. 거실에서 유라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순옥은 문틈으로 거실을 보았습니다. 유라는 소파에 편하게 기대어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순옥의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 유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셔야 해요. 순옥은 식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서류? 법률 대리 위임장이요.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고 재산 관리도 복잡하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라는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야 하나? 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공증인도 집으로 오실 거예요. 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날 오후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공증인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서명하실 서류 가져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에 펼쳤습니다. 유라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시면 간단해요. 재산 관리 권한을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순옥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인다.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라는 서류를 가리키며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법률 용어들, 권한 위임, 재산 관리.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해하셨죠? 응. 그럼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공증인이 펜을 건넸습니다. 순옥은 펜을 받았습니다. 손을 떨며 서류 위에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순옥이 작게 말했습니다. 왜요, 어머니? 화장실 좀. 아, 네, 다녀오세요. 순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유라의 서류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산 침탈 방지 및 사기 혐의 고발을 위한 진술서. 순옥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제 끝낸다.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품고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순옥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라는 그것이 자신이 준비한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갖고 계셨어요? 아까 읽어보려고.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서명하세요. 순옥은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 맨 아래 서명란에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김순옥. 세 글자를 정확하게 썼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유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승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걱정 끝났어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고맙다. 순옥은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끝났습니다.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순옥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탁상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거실에서 유라와 성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됐어. 서명 받았어. 정말? 응. 이제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면 돼. 어머니는? 뭐 어때? 어차피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왜 대답 안 해? 미안해. 성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어머니한테 에이,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잘 되는 거야.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1월 28일. 공증 완료. 모든 준비 끝. 그 아래 작게 썼습니다. 정연아, 넌 끝까지 침묵했구나. 수첩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유라는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그래, 제가 오늘 은행 다녀올게요. 어머니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알았다. 유라는 서둘러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순옥은 거실 창문으로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금융범죄수사대에도 동시 고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분은 곧 소환될 겁니다. 체포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옥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통장,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탁상 시계.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2개월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남편과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2개월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마당에 동백나무가 보였습니다. 빨간 꽃이 몇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어요. 순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며느리분이 방금 체포되었습니다. 어디서? 은행에서요. 사모님 통장으로 거액을 인출하려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옥은 탁상 시계를 거실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째깍째깍. 시계는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순옥은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고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강남집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혼인 빙자 연쇄 사기 피의자 검거. 유라였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최영주 43세로 지난 10년간 3차례 결혼과 배우자 사망을 반복하며 순옥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사기, 문서 위조, 존속상의 미수 혐의입니다. 성현이는요? 아드님은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 가담 증거가 부족해 기소 여부는 미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옥은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의 책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 봉투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봉투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10,000원권을 꺼내 1,000원짜리로 바꿨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봉투에 함께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썼습니다. 성현에게.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등기로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은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좋아하는 나물, 두부, 생선.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장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순옥 씨, 돌아보니 오래된 친구 영자였습니다. 아이고, 영자야. 어머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없이. 잠깐 아들 집에 있었어. 그래? 잘 됐네. 이제 다시 여기서 사는 거야. 응,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갈까? 다들 보고 싶어 했어. 순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 영자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장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밥을 먹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백나무의 꽃이 더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무 잘 자라고 있어요. 남편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성현이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옥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성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루 위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일어나라.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다. 성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옥은 그를 거실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소파에 앉혔습니다. 편지 받았니? 네, 1,000원 들어 있었지? 네, 그게 내 상속분이다. 성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옥은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성현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처음엔 정말 몰랐습니다. 안다. 하지만 나중에 눈치챘을 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넌 내 아내를 선택했다. 내 어머니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순옥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넌 내가 약해지는 걸 원하는 사람 편에 섰어. 내가 쓰러지는 걸 보고도 침묵했지. 어머니, 그게 가장 아팠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게. 성현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거라.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다. 넌 다 놓쳤어. 순옥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성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서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순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순옥은 얼굴을 닦았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여행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유럽 여행 패키지. 남편과 늘 가고 싶어 했던 곳들이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출발일은 한 달 뒤였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오늘 성현이가 찾아왔다. 용서를 빌었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용서는 쉽게 주는 게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짐이 아니다.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김순옥이다. 75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내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나를 지킬 힘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였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탁상 시계를 보았습니다. 자정이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순옥은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가벼운 캐리어 하나, 여권, 그리고 탁상 시계. 시계는 가방 속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순옥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75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겼습니다. 조용하게, 품위 있게. 순옥은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떠나요. 함께.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3개월 후 그리스의 작은 해변 마을. 순옥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정 변호사로부터 온 메일이었습니다. 사모님, 재판이 1심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징역 12년 선고되었습니다. 아드님은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순옥은 메일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현지 할머니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Beautiful day, yes?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Yes, very beautiful.
그녀는 차를 마시며 바다를 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순옥은 처음으로 진짜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